예, 안녕하십니까. 자, 로프트 기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 있죠. 시작과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모드 적용과 아니면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힘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드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탄젠트 면 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로프트 닫기도요. 자, 안내 곡선의 영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4번 한번 열어보시죠. 요거 설명 안 드렸나요? 자, 여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프트 닫기요. 피치에서요. 저는 영역을 쓸 겁니다. 자, 스케치 어떻게 그려진지 한번 보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영역, 왼쪽 영역, 오른쪽 영역 따로 쓰기 위해서 이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이쪽도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원 하나, 두 개 그려놨습니다. 로프트 영역을 쓸 거니까 셀렉션 매니저에서 영역 잡으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상단을 찍었다 그러면 상단을, 하단을 찍었다 그러면 하단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면이 안 꼬이겠죠. 영역의 첫 번째 영역 찍었습니다. 오케이. 돌리셔가지고요. 두 번째 영역 오케이. 세 번째 영역 오케이. 네 번째 영역 찍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곡선을 잡아보죠. 안내곡선에다가 스케치니까요. 찍고 첫 번째 스케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 하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면 딱 4분의 3만 만들어졌죠. 4분의 1은 어디 갔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4분의 1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프로그램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작 단면을 첫 번째 찍은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 단면을 다시 한번 선택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요 이 로프트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상당히 좋죠.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탄젠트 면 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면이 짜게지는 거죠. 윗면 아래면. 그러니까 탄젠트 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표시할 거냐 아니면 자, 스케치를 숨겨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도 스케치 한번 숨겨볼까요? 숨기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 탄젠트 면 병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체크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탄젠트 면 병합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한 8개 정도 된다고 보죠. 이쪽 원은 어떻습니까? 포인트 개념이라는 게 없죠. 물론 시작과 끝은 있겠지만 그런 경우 이렇게 병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모서리 선이 다 생기겠죠. 그렇지만 병합을 하면 모서리 선이 생기지 않고 하나의 단일면으로 생성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프트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 예제를 통해서 기능을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스케치가 있고요. 평면을 뒤로 뺀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는 그대로 요소 변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D 스케치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서플라인 안내 곡선을 쓸 거를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곡면을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똑같은 원리니까요. 곡면 첫 번째 스케치니까 하나의 단일 스케치니까 이거 가지고요. 첫 번째 스케치 왜 수입을 하고 있지? 로프트 첫 번째 스케치, 두 번째 스케치 됐죠? 그 정면에서 보면 뭐 똑같은 스케치니까 어떻습니까? 딱 직선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안내 곡선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잡는데 자, 하나의 스케치니까 그룹을 하셔가지고 스케치 일부분만 요것만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원리를 잘 보겠습니다. 안내 곡선 영향 유형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 이 바운더리 가시면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안내 곡선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하나 있으니까 안내 곡선이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안내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측에서 본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블록하니까 당연히 밑에 것도 이렇게 블록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안내 곡선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마치 이게 어떻습니까? 뭐 밑으로 이렇게 블록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옆에서 보면 안내 곡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안내 곡선이었고요. 다음 코너까지 하면 이 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선이 이 선까지, 그렇죠? 자, 이게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음 꺾이는 지점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과 이 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모서리는 뭘까요? 모서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요 선, 이게 하나의 선이죠. 스케치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의 아크고 직선이고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의 모서리, 요 점까지, 요 선의 요 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 모서리까지. 전체는 이제 전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서는, 로프트에서는요, 안내곡선이나 다음 안내곡선이나 전체나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스케치, 안내곡선 하나 더 잡아보죠. 찍고요. 오케이. 하면 어떻을까요? 다음 안내곡선 하면 이 선은 어디가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안내곡선이 영향과 이 안내곡선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사이좋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코너까지 하면 이렇게 코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모서리 가면 모서리까지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안내곡선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전체 하면 다음 안내곡선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우리가 보통은 이거 신경 안 쓰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죠.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프트를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평면에 있는 단면을 이용해서만 만든다,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제 1번 한번 열어볼까요? 얘는 지금 평면에 있는 단면, 스케치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간단한 겁니다. 그냥 스케치 만들고 돌출한 것 뿐입니다. 돌출하면서 살짝 굽의 각도를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살짝 위로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 보죠. 이거 비평면입니다. 그러면 정면 있죠. 정면을 약간 앞쪽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한 120 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이 면에다 스케치 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중심 사각형으로 요점에 이렇게 하나 그리죠. 그 다음에 필렛 처리하겠습니다. 필렛 10. 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이니까 이쪽도 네 개니까 총 8개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분할하겠습니다. 분할선. 투영하시면 안 돼요. 분할선. 선 잡으시고요. 면 잡고 반대 방향, 한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 맞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면이 분할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평면에다가 다시 한번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저는 위로 가볼까요? 아래로 가볼까요? 네, 아래로 가보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필렛 처리해보자. 자, 이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져나오면 이 두 개의 단면 사이에 뭐 하겠다는 얘기죠? 수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프트 하겠다는 얘기죠. 단면, 첫 번째 단면 찍으시고요. 예, 이거를 잡겠습니다. 창을 닫아버릴까요? 첫 번째 단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면.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측면에서 본다면요. 좌측면인가요? 예. 여기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구슬을 줘가지고 여기는 뭐 방향 벡터 잡으셔가지고 요 선을 잡을까? 이 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힘이 뻗치는 거죠. 그 다음에 끝구석은 프로파일의 수직,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평면적인 요소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밑에서 했던 것처럼 탄젠트 면 병합을 해제하면 이렇게 모서리선이 하나씩 다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병합을 하면 하나의 어떤 단일면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얇은 피처? 이거야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설마. 그래서 얇은 피처랑 두께를 가진 형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처 볼까요? 로프트 첫 번째 단면, 두 번째 단면 찍으시죠? 약간 점이 꼬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몇 점을 끌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얇은 피처 체크한 다음에요. 두께 안되나요? 한 방향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시작과 끝구석을 다르게 주겠습니다. 방향 백 하셔가지고 여선을 잡아보죠. 오고 이쪽은 프로파일에 수직 하겠습니다. 자 얇은 피처 체크하면 이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 되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안된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얇은 피처. 그렇죠? 중간 평면 해볼까요? 그래도 안되죠. 한 방향도 안되고. 야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기본값 그대로 써볼까요? 없음, 이쪽도 없음 하겠습니다. 비평면적인 요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막 곡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두꺼운 피처 하셔가지고 자, 한 1mm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도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죠? 곡면이 두껍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속을 파내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물론 첫 번째 예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러프트 스케치 또 안되면 참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얇은 피처 하셔가지고 두께 뭐 3mm 이렇게 주면 예, 이건 쉽게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평면적인 요소가 아니고 비평면적인 요소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면을 써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러프트 하는데 그룹을 하셔가지고 이 단면을 한번 찍어보죠. 찍고 탄젠트하게 이렇게 단면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도요. 이건 하나 스케치니까 찍고 그 다음에 닫힌 얘랑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미리 보기가 안됩니다. 그럼 시작 구석을 방향 벡터 이 선을 잡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예 만들어지지 않네요. 닫힌 그룹을 했는데 그렇죠?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이 단면 가끔 하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동강 찍는 과정에서도 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 끝구석은 프로파일을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됩니까?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바디 합치기를 해줘 볼까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쪽과 이쪽하고 별도의 바디로 만들어졌죠. 이쪽은 숨겨보시면 이렇게 바디가 따로 있는 거죠. 이쪽이 지금 면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셀은 될까요? 이면 잡고 이면 잡고 미리 보기 두께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한번요 셀을 하는데 두께를 미리 2mm 정도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 잡고 미리 보기 표시해보죠.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는 팔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안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리드 바디 표시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로프트 컷은 뭘까요? 파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 정면에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컨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돌출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뭐 이쪽도 관통해 볼까요? 관통이란 게 없죠. 그럼 포인트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평면까지, 곡면까지 이 평면, 그리고 반대편도 당연히 곡면, 이 곡면까지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로프트 컷을 해보시면 이렇게 단면, 단면, 단면 형상을 이용해서 OK 누르면 그 단면만큼 중간이 파지게 되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로프트하고 로프트 컷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형상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